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이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는 뭐 배우자한테 별로 이제 신경을 쓸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출근하고 이제 뭐 저녁 늦게 퇴근을 하면 뭐 운이 좋으면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배우자하고 조금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자기 바쁘니까.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아지면 어쨌든 배우자하고 계속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지금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하고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갈등이 직장 다니기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좀 관계를 좀 개선하고 인생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떤 그 대화의 중심에는 보통 이제 업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고, 뭐 일 언제까지 끝내고, 이건 누가 담당하고,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업무 중심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떤 그 관계 중심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 대화 방법이라고 지금 하는 건 직장 다니는 동안에 한때 뭐 20, 30년 동안 계속 이제 업무 중심의 대화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업무 중심의 대화에서 관계 중심의 대화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듣는 정보를 부인한테 이제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정보가 있다, 저런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업무 중심의 그 정보 중심의 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안 기울이면 어떤 그 제 친구 중에는 배우자가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자하고 싸우고 뭐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지금 할 때는 내 중심으로 지금 대화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대화 중심을 할 건가, 이것도 한번 이제 고민을 지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많은 퇴직자들은 보통 이제 직장에서 최소한 뭐 과장, 부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자급으로 이제 퇴직을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대화가 익숙해졌냐 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런 대화가 상당 부분 이제 익숙한 채로 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시를 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뭐 듣고 싶은 대화가 아니라 내가 이제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금 상대방한테 이제 후배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고 강제로 이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가 아이 부장님 뭐 이건 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약간의 표정을 지금 심각하게 바꾸면서 그냥 하라면 해, 까라면 까는 거지, 뭐 말이 많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억지로 시켰다는 거죠. 이런 대화가 익숙한 사람이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게 지금 배우자하고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제가 이제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배우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다음에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점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그 퇴직자분들이 나의 대화 능력은 탁월하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서 지금 상사의 입장에서 이제 대화를 지금 하다 보면 그 후배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내 말을 해석하고 뭔가를 지금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퇴직한 후에도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말투가 이제 그 집에도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건 서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시라든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위에서 아래 부분을 이렇게 지금 가는데, 물론 뭐 집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 이게 이제 서열은 존재하죠. 뭐 부모가 이제 자녀들한테, 아니면 이제 뭐 남편이 배우자한테, 부인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직장처럼 그렇게 이제 뭐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 아이들도 지금 아빠한테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도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그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에서 이제 두 가지 대화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사고 중심의 대화를 이제 머리로 연결이 되는 그런 대화 통로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서 가슴으로 연결되는 이런 대화 통로가 존재하는데 직장인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가슴에서 가슴으로 연결되는 감성 중심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공감이라고 하는 감성 중심의 대화는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로만 하는 정보 전달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지금 이제 한 상태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이제 머리 중심의 대화를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머리 중심으로 대화할 때는 다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뭐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100점을 받는 거고 공부를 잘하면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좋은 대학을 가지게 뭐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고등학생 자녀가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제 이론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렇게 좋은 정보를 지금 하더라도 애가 움직이지 않는 건 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급여가 연봉이 높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지금 안 하는 직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분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을 지금 실천을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지금 보는 퇴직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뭘 하면 다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 이론대로 지금 안 하는 건 왜 그러냐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운동하고 뭐 어떻게 하면 다 좋아진다, 뭐 배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건 항상 이 정보, 그러니까 뇌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내 가슴이 지금 움직여줘야지 그게 이제 같이 실천으로 지금 옮겨진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가슴으로 지금 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에서도 가슴으로 지금 하는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서로 이제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방식의 어떤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강요를 지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더 강하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반발이 심해지고 그 반발을 지금 보면서 나는 더 강하게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배우자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시를 지금 하게 되면 배우자는 자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가사 도우미로 지금 여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분명히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자기만 일방적으로 지금 나한테 지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어떤 존재인가?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뭐 가사 도우미인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부 관계는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도 그렇게 지금 관계를 갖긴 했지만 이 어쩌면 가장 내밀하고 이제 솔직한 그런 이제 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이제 알몸으로 지금 정말 이제 진솔한 원시 그대로 이제 모습으로 지금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인 상태에서 가장 말초적인 그런 어떤 그 대화를 지금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친밀하고 내밀한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지금 대할 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를 정말 이제 아껴서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면서 관계를 지금 맺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하는 거에 목적을 지금 가진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그 사정을 지금 하는 거에 목적을 지금 갖게 되면 부인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나는 지금 남편의 어떤 그 욕구 배설물의 어떤 그 통로로 지금 내가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한쪽한테 이용당한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까지를 지금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관계를 지금 하자고 하면 그냥 아예 포기를 지금 한 상태에서 그래 빨리 끝내라 이런 어떤 그 체념 상태까지도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바람직한 그런 어떤 그 배우자하고 관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일방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우리 부부 관계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먼저 꺼내게 되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강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얼마나 지금 밝혔으면 나한테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제 그런 관계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솔직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자도 분명히 지금 그런 어떤 그 바람이 있으면 여자도 분명히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서로 이제 숨기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솔직하지 못한 대화 관계다. 그러면 결국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에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 왜냐하면 부인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뭔가 지금 남편한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위계가 있는 이런 관계가 지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면 부인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 막 내가 매력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로 해서 충분하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서로가 할 때 우리가 이제 파트너 관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파트너 관계를 지금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같이 누구랑 걸을 때 옆에서 같이 나란히 걸으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편안함, 기분하고 한 사람이 앞에 가거나 뒤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란히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앞에 가고 뒤로 가고 이제 이런 어떤 수직적인 이런 식으로 지금 걸어갔을 때 어떤 쪽이 지금 대화가 더 편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대화가 편하고 이런 게 이제 서로 나란히 걸어갈 때 대화가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죠.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연애 초기에 처음에 이제 이성을 소개를 받으면 어디 앉습니까? 앞에 앉잖아요. 그래, 앞에 앉으면서 이제 대화를 지금 하다가, 그 다음 이제 이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이 앞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옆으로 지금 의자 위치를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옆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친밀하고, 뭐 관계가 지금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옆에서 나란히 앉아서 이제 뭔가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고, 틈만 나면 내가 지금 뭐 사랑한다, 속삭이고, 이런 이제 연애 과정을 지금 이제 거치면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약간 이제 좀 권태기,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한테 신경 쓰는 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관계가 조금씩 이제 멀어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 다시 내가 지금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조금 소원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면서 상대방하고 다시 이제 관계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로 이제 조금씩 이제 멀어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속 이제 멀어지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연애 시절에 이제 많이 겪는 경험인데, 이게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멀어지고 싶어도 이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가 조금 뭐 친밀하지 못하다, 아니면 조금 소원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이 사람하고 내 배우자하고 다시 관계를 지금 친밀한 관계로 만들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게 퇴직 준비 아니면 이제 퇴직 직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우자라고 지금 하는 사람하고는 나하고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같이 지금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30년, 40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옆에 있을 때 아우 정말 지금 친하다, 있는 동안은 정말 지금 이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배우자하고 관계를 지금 맺는 사람하고, 뭔가 지금 배우자가 오면 지금 뭔가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옆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런 관계를 맺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퇴직 그 생활 자체가 아마 굉장히 지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불편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밖에 나가는 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실 겁니까?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고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자식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도 처음에는 뭐 아빠가 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환영하다가 이게 계속 이제 빈번하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자식들도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엄마한테도 제발 지금 아빠 좀 안 오게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자식들한테도 이제 부담감을 주고 배우자하고도 사이가 안 좋게 되면 퇴직자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이제 부부가 함께 설계해 가야 되는데 그 설계하는 첫 과정이 뭐냐면 배우자하고 지금 어떤 소통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남은 인생을 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좀 어떤 일부 사람들이 아니, 나는 돈이 없어갖고 이제 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거의 체념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포기를 지금 할 건 조금 포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생활 자금이 지금 부족한다고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셔도 그거를 지금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나이가 돼서 이제 다시 취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뭐 취업을 하시라고 저도 지금 취업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하시라고 이제 권해드리지만 취업이 안 되는 나이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셔야 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한 거하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배우자하고 시간 보내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고 배우자하고 지금 관계가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배우자하고 관계가 지금 친밀해지는 거지 그게 돈으로 지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배우자하고 친밀하게 지금 관계를 지금 맺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같이 지금 밥 먹을 때는 뭐 3,000원이면 함께 해결되지만 따로따로 먹게 되면 최소한 5,000원으로 해결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내가 배우자하고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비용을 줄이는 뭐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하고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를 하실 때 좀 솔직하게 이제 대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남성 퇴직자 중에는 남자는 강해야 된다. 남자는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좀 이 시대에 안 맞는 편견을 좀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한테는 항상 그 좀 강한 모습, 뭐 이렇게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하게 배우자가 원하는 건 힘들 때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주고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해주는 걸 지금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면 배우자하고 이제 그냥 솔직하게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같이 이제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아, 정말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좀 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 의견, 토론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존중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솔직할 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화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좀 하실 때 대화를 지금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아무도 지금 없을 때 여보 뭐 나하고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고 뭐 30분이 30분, 1시간이 1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온전하게 상대방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굳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 얼굴만 보고 있어도 서로 지금 충분하게 즐거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 당신 좋아하는 뭐 취미가 뭐야? 당신 그때는 뭐 이런 차 마시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좀 그동안 잘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갖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사소한 그런 시간을 지금 갖는 것 자체로 배우자는 되게 좋아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냥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 친구 얘기, 자녀들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간 보내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을 뭘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저 즐거워하면서 집중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배우자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내가 지금 하루에 이제 30분이면 30분 배우자하고 정말 방해받지 않고 이제 그런 시간을 지금 갖겠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훌륭하게 지금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지금 뭐 내가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시간을 지금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갖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그 다음 이제 제가 강의에서 이제 갈등 강의를 주로 하니까 저한테 이제 뭐 수강생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님도 부부싸움을 하냐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당연히 싸웁니다. 가끔 뭐 의견이 안 맞으면 가끔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이 문제 범위를 지금 넘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막 싸우다 보면,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벗어나서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소리를 높여갖고 제가 지금 제 주장을 상대방한테 강조를 할 때는 뭐 목소리를 높여갖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 주제범을 벗어나서 사람을 공격하고 이제 인신을 공격하는, 인격을 다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지금 딱 해결이 되면, 내가 지금 배우자 말을 듣든지 배우자가 제 말을 듣든지 간에 딱 그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속에 앙금이 안 남는데, 만약에 지금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제 인격을 건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도 배우자는 뭘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구나, 이런 데 불만이 있구나, 이게 또 다른 어떤 그 문제 원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뭐 다투더라도 뭘 가지고 다투는지에 주제를 지금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싸우는 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싸우더라도 저걸 정말 중요시 하는구나,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해를 지금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목소리를 키우는 건 괜찮다. 단 주제를 지금 벗어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절대로 지금 인격을 건드는 건 안 된다. 요것만 이제 몇 가지 규칙만 정하시면 뭐 저는 뭐 다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배우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정말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어떤 그 어려울 때 아니면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뭔가 같이 지금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장 나의 친한 그런 팬을 지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동반자와 함께 이제 가는 길이 결코 지금 여러분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금 관계를 돈독히 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하고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모든 퇴직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불안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나 위험 상황, 또한 뭐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끼는 자연스러운 우리가 이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건 나는 인생에서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 유일하게 이제 한 번 겪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이 퇴직을 지금 한 사람을 만나갖고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지금 내가 이제 직접 퇴직을 지금 경험하고 앞으로 이제 경험할 건 내가 지금 그 경험을 지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심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민감하게 반응 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25일 날이 카드 결제 날인데, 오늘이 이제 6월 24일입니다. 카드 대금이 이제 100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8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일까지 지금 20만 원을 지금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 내일 카드 값을 지금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을 지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내일 지금 내가 20만 원을 지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막연하게 혹시나 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순간 불안감을 지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그 불안감이라고 지금 하는 건 내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지금 내가 미래에 어떤 닥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상황이 아니게 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불안감이 사실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 어떤 그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안감을 느낄 때 뭘 지금 하냐면 회피 반응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드값을 지금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 카드사에서는 날 지금 연체로 지금 등록을 하게 될 거고, 연체로 등록하게 되면 내가 또다시 지금 현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면 생활이 궁핍해질 거고, 신용불량자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굉장히 이게 증폭이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올가매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불안감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나한테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에서 지금 그쳐야 되지, 이 불안감의 압도를 지금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파국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불안이 심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극단적인 생각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카드값을 못 갚았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카드값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지금 20만 원을 빌려갖고 카드값을 갚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카드사에다가 양해를 지금 구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이제 하면 뭐 조금 편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카드값을 못 갚으면 결국은 내가 신용불량자가 될 거야.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나는 지금 뭐 사회활동 가는데 제약을 일으키다.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막아야 되느냐가 결국은 지금 퇴직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퇴직 불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큰 삶의 변화를 앞두고 난다면은 이 불안 수준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 그 불안에 압도당해서 여러분이 퇴직 준비를 지금 안 하게 되면 정말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불안을 조금 느끼니까 내가 뭔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퇴직 준비에 조금 더 경각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을 느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 보니까 퇴직 준비가 이 정도로서는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뭐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정보를 지금 더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불안이라고 하는 촉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까지도 나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낄 때 이 불안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게으름을 지금 피우는 것보다는 뭔가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어떤 촉진하는 그런 동기를 지금 부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계획을 다시 점검을 지금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무 설계를 지금 좀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취업 계획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다시 취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 내가 배우자하고 어떤 식으로 아니면 가족하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내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 건지,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어주는 게 불안감이다. 정말 이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는 좀 상의를 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친구는 물론 이제 친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경제력이라든가 가족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경제력이나 가족 상황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불안감이 느낀다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지금 할 때, 친구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지금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조언은 그 사람한테 적합한 솔루션이지 나한테 적합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이제 먼저 정보를 지금 얻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이 준 정보를 지금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배우자하고 자녀들하고 다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토론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내가 배우자한테 던져주는 그냥 일방적인 지시가 지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던져주는 어떤 그 솔루션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지금 안 맞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문제는 우리 가족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나,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이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지금 하다가 참고 사항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지금 얻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족들하고 솔루션을 지금 먼저 찾는 게 1순위. 그 다음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지금 받는 게 2순위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게 2순위.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지금 뭐 지인이라든가 친구들한테서 정보를 얻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확고한 믿음을 지금 갖는 게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불안감을 느낄 때 가족들하고 의논을 지금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직장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목표를 지금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한 30년 정도를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방식이 가정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하고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정에 적합한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방식을 지금 어떤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자녀한테 지금 맞춰가는 게 어떤 그 가정 전체의 어떤 틀에 보면 맞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내가 퇴직 후에는 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뭐 한 30년 동안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지금 만들어 왔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그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가정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충돌이 생기는데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조론이든지 아니면 황혼이혼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을 지금 잘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제 생활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생활 자체가 좀 편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지금 맞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사람들 못 만나고 혼자일 때 내가 외롭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불안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약간 이제 외면받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중심을 어디다가 둘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감을 느낄 때는 뭐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맺으면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지금 가장으로서 좀 불안감을 지금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솔직하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지금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내가 좀 약간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지금 당신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시면 가족들도 지금 굉장히 반겨할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용기를 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제 따로 똑같이란 얘기를 지금 하는데, 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끈으로 묶은 다음에 같이 생활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이제 실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좀 연애할 때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24시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관계가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뭐 좀 파국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24시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붙어갖고 지금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같이 화장실 가고 잠잘 때 같이 잠자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헤어지는 많은 이유가 내가 구속을 당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같이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거하고는 좀 독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하고 만약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장르가 다르다고 하면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간에 보기 싫은 영화를 지금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한 사람은 영화관에서 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영화를 지금 봐야 될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서로가 상대방을 지금 구속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제 이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내가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따로 시간을 보낼 때는 충분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자녀하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부모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사춘기 아니면 유치원 시절 아니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까지는 이제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가 지금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성숙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지금 독립적으로 좀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구속하는 게 이제 아이를 지금 잘 돌보는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가 뭐 한 살쯤 됐을 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조금 일어나다가 엉덩방아를 찧을 때 너무 지금 걱정이 되면 아이를 지금 아예 못 일어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과정을 거치다가 일어서고 올바로 걸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를 지금 못 일어서게 뭐 한참 놔두면 갑자기 지금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일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제 독립시켰다고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취업을 지금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금 부모는 아이한테 지금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모하고 자녀 간에는 이게 지금 항상 이제 마음의 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지만 이게 이제 마음의 끈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지금 구속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지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배우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아이는 부모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다시 이제 자기 배우자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면 이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감당을 지금 못할 정도로 구속을 지금 많이 심하게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자도 굉장히 지금 불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이 좀 자유롭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연결이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할 때만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서로가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래된 영화인데 올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녀하고 부모 사이가 이게 너무 구속이 됐을 때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 사람 사이에는 따로 또같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지금 서로 이제 구속하지 않고 정말 이제 필요한 그런 도움을 지금 요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은 기울이되 감시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자녀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녀도 지금 부모한테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하게 독립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부모가 지속적으로 내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뭐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갖고도 계속 이제 금전적으로 자녀를 지금 도와주기 시작하면 부모가 지금 노후를 지금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결국은 지금 부모는 부모대로 굉장히 이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도와주는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 정말 이게 부모가 정말 이제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다. 내가 정말 아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지금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난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지금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따로 지금 노력을 하지 않고 굉장히 지금 여유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부모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는 좋은데 어느 순간 부모의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자녀한테 생활비를 지금 안 주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지금 자녀가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부모한테 왜 안 도와주냐고 지금 원망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동안 도와준 게 얼만데 지금 그 공을 몰라준다. 이렇게 지금 부모는 부모대로 서운해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지금 안 도와주기 때문에 다시 서운해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는 마찬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느 정도 지금 독립을 시키고 만약에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지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자녀가 지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만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서로 이제 독립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자녀를 지금 도와주는 게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면 괜찮은데 도와주면 자녀가 지금 내 노후도 어느 정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생각은 버리시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이게 대가족 시대가 아니라 다 이제 뭐 부부하고 자식하고 따로 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녀도 생활하기가 사실은 빠듯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지금 자기 배우자하고 이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지금 떼서 부모를 지금 도와주기 시작하면 자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자녀하고 지금 부모 관계도 지금 서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자녀도 지금 부모를 지금 어느 시기가 되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녀가 정말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생각에서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배우자하고 꼭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배우자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부모님께 이 정도의 용돈을 드리면 아이들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면 부모님이 도와드리는 것가 정말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일방적으로 배우자 몰래 지금 뭐 부모한테 도와주게 되면 배우자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게 되고 만약에 이제 배우자도 그러면 우리 부모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지금 그 결과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여력이 될 때 도와주는 거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가 지금 관계의 끈을 좀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하고 상의를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상의를 지금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부담이 되겠다. 이걸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지금 독립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정하시는 게 노후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는 돈이죠. 한 가지는 돈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간관계가 축소가 되면서 좀 외로움 아니면 이제 고립감을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누군가 나한테 접근을 좀 하면서 이제 대화를 지금 해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쉽다는 거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교류가 이제 적다 보니까 내 밖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지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예를 좀 들게 되면 이제 제가 경제적인 부분하고 이제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범죄에 노출된다고 하는 건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범죄자가 되는 이제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건 돈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왜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금 이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되게 이제 쉽게 생각을 지금 하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아예 돈을 지금 안 줄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고 하는 건 당연히 뭐 사기인데,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이제 좀 자문을 구했을 때 그 변호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기라고 지금 하는 건 내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내가 지금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내 의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지금
적금 든 게 있으니까 그게 적금 만기가 되니까 지금 빌려달라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내가 이제 상환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사기가 아닌데 내가 지금 적금 1,000만 원 든 것도 없이 내가 지금 다음에 내가 사업을 성공하면 갚겠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사기로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이게 이제 사기로 걸려들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외로움과 이제 고립감을 느낄 때는 범죄 피해자가 되기가 쉬운 거죠. 특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여행도 시켜주겠다. 아니면 어디 한번 같이 가갖고 이제 이런 걸 판매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될 때는 좋지 않습니까? 용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리를 지금 마련하니까 거기에 이제 모임에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모임에 가게 되면 다단계 판매를 지금 하거나 아니면 관광버스로 어떤 그 관광지에 가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광지까지는 무료로 데려다 주는데 그 관광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비싸게 강압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이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을 때 아니면 이제 외로울 때 정말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의도가 있는 거죠. 저 사람도 나한테 지금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접근을 지금 하는 거고, 그럼 그게 뭘까? 결국은 지금 내가 돈이다. 근데 정말로 내가 아무런 지금 가진 거 없는, 그러니까 빈털터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할 건가? 이거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따돌리기 쉬울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범죄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혹시나 지금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그런 유혹에서 조금 이제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수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 있는 사람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길에서 돈을 지금 10만 원을 주었어요. 그 10만 원을 주어갖고 이제 제가 갖고 있다가 신고를 지금 안 해서 이제 만약에 걸렸다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하면 경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만 원을 주었는데 나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파출소에 신고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좀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은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10만 원을 지금 주었는데 파출소에 안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돈이 탐 안 났다고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 돈을 지금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쓰려고 지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못 갔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지금 증명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을 지금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이 좀 크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어떤 돈하고 관련된 이제 그런 사건들일 텐데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벌 목적으로 약간의 편법을 저질러서 이걸 지금 벌려고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주변 사람들 이제 실제 사건을 볼 때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좀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절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하는 좀 편견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보면 내가 지금 이 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금 바라봤을 때 선처하는 정도. 그 다음에 벌을 받아도 이 사람은 아무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선처를 지금 하는 정도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연루가 안 됐다고 증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인 도움을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자,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지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접하고 다양한 상황에 지금 접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나한테 공짜로 주어지는 이익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익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좀 하신 다음에 선택을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지금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데 어떤 변호사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정말 성실하게 잘 해줄 건지는 아무도 지금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사건 해결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정보를 지금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지 이제 그분들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금 먼저 정리를 지금 하신 다음에 그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법률적인 도움을 청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그런 다양한 지금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정보가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기울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이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분들 배우자, 가족들하고 잘 대화하고 그다음에 잘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불안 자체가 그렇게 심한 불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 불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작용을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대화를 지금 하시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지금 조금 더 편안하고 평온하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